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염승환 차장을 모시고 엄청난 전략을 들어보고 있죠.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반도체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 한 2, 3일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감산한다는 소식 때문인데 결국은 제가 이 질문을 다른 분한테도 한번 드렸었어요. 이 자리에서. 결국은 공급이 좀 많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뜬 거 보니까 이게 반짝 상승인가 아니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3사가 독점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도 중요한데 공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3사가 물량 조절하면 가격 쪽에서 엄청난 급변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은 감산,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데 감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아무도 그거를 선뜻 못하는 게 점유율 뺏길까 봐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마이크론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먼저 실행에 옮겼는데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이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려운데 긁어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좀 반응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수요 면에서도 그러니까 뭐 지금 재고도 좀 많이 쌓여 있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서버용 쪽에서 그런 것들이 수요가 작년 3분기까지는 되게 많아서 구매들이 많았는데 아시겠지만 인텔의 CPU가 자꾸 이게 출시가 지연돼 가지고 지금 이제 2분기에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분기에 드디어 서버용으로 새로운 CPU가 나오면 결국 구매를 미뤘던 이 서버 업체들 아마존이나 구글이 CPU가 있어야지 서버에 D램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굳이 구형 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서버 새로운 CPU 나오면 그거랑 같이 이제 D램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밀어버린 건데 이게 이제 2분기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는 구매를 미룰 필요가 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좀 재개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바닥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사실 이제 뭐 좀 좋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주가도 사실 그동안 좀 철저하게 소외받았잖아요. 요즘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것과 못 가는 거의 간극이 정말 엄청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재료 그러니까 모멘텀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움직여주는 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격이 싼 그러니까 부진했던 그런 주가 가운데 정말 마이크론이 좋은 좀 이런 실적 발표를 해주면서 결국 그게 계기가 돼서 어쨌든 좀 올라갔고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 주가는 항상 2분기 먼저 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주가 고점 찍었는데 실적 고점은 사실 그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한 10월인가 아마 11월 달에 고점 11월이겠죠. 그때가 실적이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미 다 10월 달도 훨씬 낮았어요. 5월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미리 이게 선반영을 하는 거죠. 안 좋은 걸 미리 반영하고. 근데 지금 올해 실적은 2분기가 바닥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이해 못 하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이 실적이 엉망인데 왜 가느냐. 근데 주가는 미리 선행하거든요. 마이크론이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같이 보면 이제 주가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쉽게 생각해서 약 2개 분기라고 쳤을 때 1분기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요. 마이크론이 왜 자신들의 그 점유율 뺏기는 걸 감수하고도 이걸 감산하겠다고 했을까? 미중 무역 분쟁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중국에서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된다면 미국의 반도체를 우리가 살게라고 했었잖아요. 결국 그건 마이크론 반도체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무역 협상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이게 무역 협상이 좀 지지부진해지면 마이크론은 중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영향도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재고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워낙 지금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 재고 이상으로 이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점유율을 좀 뺏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있겠죠. 어차피 내가 먼저 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다고 여기서 얘네가 증설을 할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어차피 같이 감산할 거니까 뭐 점유율 면에서는 크게 잃을 거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총대를 맨 건 맞지만 뭐 아마 크게 잃을 거 없고 오히려 이런 감산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또 선점 효과도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서 잃을 게 없다고 저는 좀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참 힘들어할 때요. 그때도 염승환 차장 나오셔서 그래도 반도체 장비주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는 장비들이 계속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그게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감사 모드로 갔잖아요. 네. 사실 감사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업체들이 올해 이제 전망을 보면 3사가 감사는 안 하고 그래도 좀 시황이 안 좋아도 투자는 계속 늘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감산을 한다는 건 장비 입고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올해 할 건 내년엔 또 할 수도 있겠죠. 내년에 장비를 봤을 땐 저는 좋을 수는 있는데 네. 올해 장비주나 소재주 입장에서는 이게 삼성하고 하이닉스까지 여기 만약에 동참을 해버리면 장비를 이번 분기에 입고할 게 뭐 2, 3분기 후로 또 밀리게 되면 네. 그만큼 이게 올해 실적이 내년 실적이 내년으로 연계되면 그건 투자자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사실 당장을 그쵸. 원하는 건데 그래서 장비나 이런 게 지금 같이 가는 거는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다 이게 뭉뚱그려서 가는 건 맞는데 냉정하게 보실 건 이거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호재지 네. 장비주와 소재주는 결코 호재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건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작년에 장비주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주가가. 네네. 그러니까 그쵸. 거기에 대한 좀 약간 한풀이성 반등도 나오는데 분명한 건 반도체 장비주는 저는 좀 기대감은 낮춰야 된다고 일단은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되게 명쾌하게 구분을 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5G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서 요즘에 그 SK텔레콤이 OTT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이거를 옥수수와 푹을 통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게 SK텔레콤은 아닌가요? SK텔레콤은 사실 근데 통신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뭐 시총이 작은 기업이면 뭐 또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거 한다고 해서 당장 SK텔레콤이 뭐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SK텔레콤이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노리는 거는 통신 쪽이 지금 무선사업부 3사 다 똑같은데 네. 정체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거의 8년인가 10년 주기로 이렇게 뭐 2G, 3G 이렇게 바뀌어 가거든요. 네네. 그때마다 통신주들이 좀 좋아지는 그렇죠. 건 맞는데 문제는 5G는 B2C용이라기보다는 네. B2B입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자율주행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근데 지금 4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5G 굳이 안 써도 지금 4G 가지고 할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굳이 여러분이 솔직히 5G는 그러니까 이게 응답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굳이 뭐 지금 우리 LTE 쓰는 거 여러분들 뭐 통화하실 때나 이렇게 동영상 볼 때 응답 속도 지금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네. 자율주행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응답 속도가 느려버리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G는 조금 약간 B2B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SK텔레콤이 이런 이제 뭐 마치 미국의 AT&T라는 그 유명한 그 통신회사 아실 거예요. 타임워너 네. 인수했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 이제 미디어를 껴안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신과 같이 해가지고 성장 이제 부족한 부분을 하겠다는 건데 SK텔레콤이 제가 봤을 때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옥수수 자체 콘텐츠 투자도 많이 하고 네. 거기다 푹까지 지상파가 좀 약간 푹이죠. 네. 푹이니까 그거 인수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지금 상장된 방송사 중에서는 SBS가 어떻게 보면 수혜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지상파 3사 입장에서는 이게 SK랑 같이 하면 자기 콘텐츠를 이게 그 옥수수 쪽에 또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푹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판매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호재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SK텔레콤이 이런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하려는 그런 부분들은 미디어 쪽인데 미디어 쪽에서 방송 말고 또 음원 스트리밍이라고 많이 좀 여러분들 플로라고 요즘에 좀 핫한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모르시는 SK텔레콤에서 마케팅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건가 보네요. 네, 플로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리버가 하는 거거든요. 네. 운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멜론이 1등이잖아요. 네. 멜론이 지금 가입자 수가 압도적으로 439만 명. 2위가 지니뮤직 아실 거예요. 네네. 지니뮤직이 218만 명. 근데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3위 지금 플로가 168만 명입니다. 168이요? 네, 지금 급격히 아마 제가 봤을 땐 지니뮤직 제낄 것 같아요. 일단 그 SK텔레콤 고객들은 다 가입했을 거고. 그 엄청나게 할인해 그쵸. 주거든요. 마케팅 해주니까 네. 그냥 밀어주는 거죠. 바로 할 거고요. 네. 그래서 SK텔레콤 고객 워낙 많으니까 멜론은 힘들어도 지니뮤직 제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니뮤직 주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 네, 때문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리브가 이걸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이리브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B2B 그 음원 유통이라고 뭐 네. SM, 방탄소년단, 그쵸. JYP 다 독점해서 네. 여길 거쳐야 그렇죠. 그 음원 사이트에 다 공급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아이리브가 그걸 꽉 잡고 있고 또 SM의 MD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돌 그 굿즈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를 특히 이제 동방신기 네. SM의 지금 독점으로 유통을 이 아이리버가. 예, 그래서 작년에 그 아이돌 굿즈 판매 대행해가지고 동방신기 그 굿즈 매출만 400억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네네. 굿즈 판매 엄청나요. 그래서 아이리버가 옛날에 MP3 그 회사로 아시지만 그러니까요. SK텔레콤이 인수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리버가 지금 그 천병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SK텔레콤의 이런 그 앞으로의 좀 이런 청사진을 봤을 때 가장 큰 수혜주는 좀 아이리버라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아이리버 네. 좀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그리고 주말 사이에 혹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 없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다음 주에는 사실 뭐 브렉시트도 어쨌든 좀 연기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목할 경제 지표는 없고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미중 무역 고위급 협상이 다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또 트럼프도 자꾸 한 발 물러나서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기서 좀 좋은 뉴스 좀 나오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계속 시장은 시속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이 있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속성은 없는 가운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반도체도 그렇고 아이리버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모멘텀이 없는 기업은 절대 갈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재료나 이런 모멘텀 거기다 가격까지 싸면 더 물론 좋겠죠. 그렇죠. 그런 종목 찾는데 계속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좀 조금만 넓게 봤을 때는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4월 지나서 한 5월부터는 좋아진다고 보는 게 전체 장이 왜냐하면은 4월 달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중국에 지금 이제 전인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책 시행이 4월부터 시행되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로 중국이 집행하는지 네네. 정책을 그게 확인이 되면은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특히 코스피 위주로 경기 민감주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위가 열리겠죠. 그래서 4월 달에 중국이 정책 집행하는지만 좀 마지막으로 변수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